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다음 예에서 알아볼게요. 다음 예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과 먼저 구구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포문을 이용했을 때도 구구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구구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도형을 그리는 거, 터틀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와일문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은 먼저 구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와일문을 이용을 해서 구구단을 어떻게 하면 출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와일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 먼저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먼저 생각들을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구단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포뮬을 배울 때 두 가지 형태로 배웠어요. 하나는 위에 있는 거는 리스트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레인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7단을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for 그리고 변수명은 i를 썼어요. in 쓰고 여기 대괄호 안에 있는 이게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6, 7, 8, 9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항목들을 1부터 이렇게 9까지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끝에 폴로드를 썼어요. 그리고 이만큼이 이제 실행될 문이에요. 1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여기 1이 이렇게 들어가서 7 곱하기 1이 될 테고, 그리고 는이 있고, 그리고 7 곱하기 1이 들어가서 7이 나올 테고,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뒤에 다음 항목이 들어가겠죠. 2가 이렇게 들어가고 2가 들어가게 되면은 7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2가 되고, 는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2가 들어가면은 7에다 2를 곱하면 14이기 때문에 14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등등등 해서 마지막 9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과 같이 7 곱하기 9가 나올 테고, 그리고 는이 있고, 그리고 7 곱하기 9는 63이기 때문에 63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항목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항목이 없어요. 없으면은 지금 리스트를 만든 이 for 루프 안에서 빠져나와서 더 이상 어떤 값도 출력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레인지 함수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인지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리스트는 들어가는 항목을 직접 써주는 거지만, 레인지 함수는 여기에 스타트 그리고 스텝을 이용을 해서 여기 요거와 똑같이 이렇게 간격을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출력될 횟수를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1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어디까지예요? 10이니까 여기가 n-1 다시 말해서 미만이니까 1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 9잖아요. 1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 1 간격으로 여기에 보면은 레인지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 보면은 항목을 출력을 해내라 그 뜻인 거예요. 생성을 해내라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답이 출력되는 거는 위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출력이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배웠던 포문에 대해서 리스트와 레인지 함수에 대해서는 7단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와일문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럴 거예요. 와일문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출력을 할 건데,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단을 출력을 받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구조상 7단을 출력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와일문은 이제 한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꼭 7단만이 아니라 2단 그러면 2단이 출력되고 3단 그러면 3단이 출력되게 여기 와일문을 작성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단을 입력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사용자 입력에 대한 코딩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해왔듯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만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수를 바꿔주기 위해서 integer라고 하는 이렇게 함수를 쓰고 int 그래가지고 인풋을 전체를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값을 변수명에다 넣어주면 돼요. 지금은 뭐 2단, 3단 할 때 이걸 단이라고 해서 변수명을 그냥 dan 해서 단이라고 할게요. 이 변수명을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이 2단 하면 그게 2단이라고 하는 단에 저장되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단을 입력받는 데까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거를 와일문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던 아니면 간단하게 기록을 해보던 둘 중에 하나를 해봐요. 자, 그러면 가급적 코딩을
그러면 첫 번째는 y를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면 돼요? 조건식을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조건식 자체는 어떻게 돼요? 조건식은 지금 뭐 여기 보면은 9까지 일단 1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i라고 하는 변수를 잡고 이게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건식을 잡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맞아요. 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콜론을 빼놓으면 안 돼요. 콜론을 찍어주고 네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출력될 문장을 써주면 되는 거죠. 프린트라고 하는 문장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프린트라고 하는 문장 자체를 물론 이렇게 써서 여기 변수를 받아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프린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퍼센트라고 하는 옵션을 쓸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를 전체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묶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s 곱하기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요게 나오는지 %s 곱하기 %s는 %s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 세 번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한 다음에 가로를 열고 지금 먼저 들어야 될 거는 몇 단위인지가 들어야 되는 거니까 2단위면 2단, 3단위면 3단위인 건지를 들어야 되니까 단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써줄 거예요. 단을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것처럼 1부터 9까지 쭉 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콤마를 하고 그 반복하는 건 아까 i라고 하는 변수에 넣었으니까 i를 써주면 되고 그 다음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것처럼 곱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에다가 i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DAL 그리고 별표시 아스터리스크를 쓴 다음에 i를 이렇게 곱하고 가로로 묶어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네 번째까지 끝났어요. 여기 실행문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조건식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기값과 여기 변화문이라고 하는 자체를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초기값은 지금 뭐부터 해줘야 돼요? 1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래쪽은 자기 할당문으로 정해주면 되는 거죠. i는 i 플러스 1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텀은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한 거를 여러분들 직접 코딩을 해보던 가장 좋은 건 직접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간단하게 손으로 쓰면서 스케치를 해보던 아니면 또는 머릿속으로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던지 간에 손으로 썼던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던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코딩이기 때문에 반드시 코딩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불러준 값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로 실행이 되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행을 이렇게 시켜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은 먼저 원하는 단은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원하는 단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몇 단 할까요? 5단이면 5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5단이 쭉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출력된 값하고 옆에 있는 여기 코드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정말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인지들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다시 값 자체를 이렇게 띄워줄게요. 자,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인지들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프린트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썼던 거예요. 이만큼을 이렇게 문자열로 묶어준 다음에 여기에 단, i, 단, 그리고 곱하기 i가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단에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게 지금 5단을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에 5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i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초기값이 1이에요. 1부터 9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스터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별 표시가 곱하기 표시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는 여기 는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는이 나올 테고 그리고 단에다가 i를 곱봤으니까 그 5단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단에다가 1, 2, 3, 4, 5부터 시작해서 9까지 곱한 값이 쭈루룩 출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렇게 프린트 출력문도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제 정말로 이게 다른 잔도 출력이 되나 하는 걸 잠깐만 볼게요. 여기를 다시 한 번만 이게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열을 하고 나서 원하는 단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2단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됐죠? 자, 그러면 12단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 포문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단이 출력되게 한번 코드들을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맡기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터틀 그래픽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포문일 때도 여러분들이 도형을 한번 그려봤잖아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먼저 이쪽을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이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포문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만큼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임포트 터틀이라고 하는 자체는 터틀이라고 하는 거를 블록이라는 뜻이에요. 임포트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터틀을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되는 거고 D는 터틀점 그리고 터틀 가루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터틀이라는 메소드를 터틀이라는 모듈에서 터틀이라는 메소드를 T라고 하는 이렇게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T.shape 터틀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터틀이라고 하는 거북이 모양이 나와서 그림을 그려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트라이앵글 또는 서클 이렇게 치면은 삼각형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나 원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런 코드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쪽을 보게 되면은 포문을 이용을 했을 때 바로 이거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 뜻이에요. 코드 150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기가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150은 150 픽셀만큼 전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이트 써서 여기 보면 360도에서 각도를 꺾으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Y문을 써서 지금 여기 보면은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뜻은 여기 제가 옆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단쪽에도 지금 빠져 있는 거는 쉐이프라고 하는 터틀라와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꺾기 모양의 화살표가 나와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 터틀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조건을 한번 잡아보죠. Y문을 한번 써보죠. 첫 번째 Y를 쓰면 돼요. 두 번째 여기에 조건 10을 쓰면 돼요. 조건 10은 사각형을 그리기 거기 때문에 4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콜론을 세 번째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실행문을 써주면 돼요. 지금 실행문은 어떤 거냐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실행문이에요. 왜냐면 포드에서 여기는 100픽셀을 전진하고 그리고 또 하나 라이트에서 90도로 꺾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픽셀 간 다음에 90도로 꺾어서 다시 100픽셀을 가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4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건식을 제어해야 돼요. 조건식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값을 정했어요. 초기값은 0으로 넣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변화식을 이렇게 넣었어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제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루프를 따라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나 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자, 여기를 런을 하면은 과연 그릴까요? 지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아마 쉽게 따라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자,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코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알겠지만 여기는 지금 사각형만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 코드는 어떻게 돼요? 저쪽 코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각형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다시 이렇게 지우개 해볼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임의의 각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각형, 십각형이 됐던 이 각을 임의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몇 각형을 그릴 건가요? 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를 육각형이에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뒤쪽에서 육각형을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북이도 나왔네요. 자, 이렇게 육각형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맞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에 있는 코드를 바꿔서 이쪽에 Y문에 있는 코드를 바꿔서 여러분들은 사용자로부터 몇 각형을 그릴 건가 하는 걸 입력을 받아서 조금 전에 이쪽에서 포문이 했던 것처럼 각형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이쪽을 한번 이렇게 변환을 지금부터 한번 시켜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봐야 되네.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쪽은 Y문에서 원하는 단을 임의로 받았잖아요. 2단이 됐던 7단이 됐던 9단이 됐던 또는 뭐 12단이 됐던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롭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포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포문도 이쪽처럼 단을 입력을 받아서
자유롭게 출력할 수 있게 여러분들 보고 코드를 한번 바꿔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쪽에서는 반대예요. 이쪽에서 터틀 그래픽이 여기 그림을 그리기를 그렸는데 여기는 사각형밖에 못 그려요. 하지만 이쪽 포문에서는 각형을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변경을 시켜서 여러분들은 각형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한번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물론 저거를 하는 방법은 많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저는 다음 주제에서 볼게요. 여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변형시켜서 더 단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번 추가해서 한번 이렇게 코딩들을 해서 많은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